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헌법재판관 하시면서 박근혜 탄핵 심판할 때 예. 앞서도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는 거 보니까 그 성경 문구를 많이 인용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하나 좀 궁금한데 독일에서 예. 보수당이 없어요, 독일에는요. 예. 그러면서 기독교 민주연합, 기민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당이 제대우랑, 있고요. 예. 왜 보수당은 없고 독일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민주당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요? 여하튼 독일에서는 기민당을 보수당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보수당으로 분류하는데 예. 왜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왜 기독교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우파, 극우파가 득세하면서 나치즘이 등세하면서 인권 유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중도 우파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기본권,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주주의와 연합해서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극우파에 의한 지금 선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직시를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예. 독일에서 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까?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그렇죠. 왜 독일에서 그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나요? 그 나치 독일의 그런 쓰라린 경험.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인권 유린이 있고 이게 나치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잘 아시지만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래 의회의 입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입법권은 전권 위임을 행정권이 받는 거예요. 행정권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절차적 법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권 유린을 하고 독일의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본 겁니다. 아, 이런 절차적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국민의 인권의 최종 목표를 인권 유린을 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하셨잖아요.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입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인 거예요. 이 수권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저는 헌법재판관 하셨던 우리 위원장이 그걸 부인하시는지 제가 쭉 질의를 드리시면서 저 부인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 제가 또 하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만들었어요? 이런 비상계엄과 국가 권력의 인권의 침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예측을 하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박정희의 비상조치, 유신정권 하에서 야당의 정적주기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비상계엄은 야당의 정적주기를 통해서 영구집권, 독재정권, 장기집권을 모색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거지. 그래서 비상계엄의 체포조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이 체포조를 명령하잖아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국회의장 체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장기집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두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승만도 1952년도에 비상계엄을 발췌기원하면서 왜 합니까? 장기집권하는 거예요. 야당 정치인들 다 감금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상계엄의 기본적 특성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냐면 파시즘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치즘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군사 정권의 가장 기본적 모태가 뭐냐면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그대로 따라한 게 히틀러의 나치즘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3세계 국가들의 군사 정권이 이 모델을 따라간 것이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전두환도 이 모델을 따라간 겁니다. 이 모델을 다시 전 세계 10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또 다른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비상계엄의 실체인 겁니다. 그것은 결국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의 헌법재판소, 독일의 기민당, 우리나라의 지금 인권위원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쭉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인권위원장인
위원장님께서 오늘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지만 인권위원장으로서 이 헌법적 가치, 헌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댄 거 아닙니까? 인권을 짓밟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가치, 이 헌법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국가 인권을,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인권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관도 하셨고 국가인권도 하셨고 과거에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했던 분이 이 얘기를 못한다.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헌법의 최종 판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권위원장은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과 이 국가 철학이 있는 것이냐,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답변을 할 수 있죠. 답변을 해보십시오. 저는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 여기에는 단순한 작구적인 헌법이 아니라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구현되는 그런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 또 인권이 존중되고 최대한 발휘돼야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확고부동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다른 기관에서 지금 조사하고 다 하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겁니다. 인권위원장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종 인권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와서 저도 아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